카메라 때문에 처음에 좀 부담스러운데 뭐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뭐 그때그때 쉬는 시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어 단어가 뭐 특별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할 거는 없고 근데 제가 이게 학과노에 지금 한 30회 정도 그러니까 한 3개 세트가 이전까지 1개 과정이었고 해서 제가 한 세트로 해서 이제 3개 과정을 한 세트로 해서 한 9번 정도 강연을 했는데 참 느끼는 게 영어 단어는 기술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영어라는 언어, 한국말은 관련이 없고 기술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녕하세요. 기술자 윤상훈입니다. 이렇게 정말 기술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정말 대형 학원 옛날에 그 지금 뭐지 아발론 그 분당이 사실 아발론을 이렇게 세운 분이 분당에 있는 그 학원 원장님이시죠. 박 원장님 그분이 10,000명 아발론을 10,000명 있었으니까 그분도 이제 사용을 하세요. 그분도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막 열심히 막 준비를 하고 계세요. 사용을 하시는데 보니까는 뭐 영어적인 어떤 역량 그런 걸 상당히 높으신데 단어는 정말 가만히 있다 보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단어는 내가 모른다. 이렇게 하고 제가 또 그 박종무라고 시카고대 영화 박사님을 알아요. 우리나라의 시카고대 그 박사 출신이 3명이 있는데 뭐 노벨 문학상도 많이 탄 대학이죠. 사실 그분이랑 저랑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분은 쫙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단어 앞에서는 뭐 다른 얘기하면 엄청나게 얘기하다 단어 얘기하면 딱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이건 기술이다. 기술이니까 내가 그분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영어 얘기였으면은 못 가르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해보면요. 고등이 사실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고등은 그냥 애들이 머리가 커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잘합니다. 하는데 초등 애들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잡아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저는 초등은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뭐 전화도 많이 하면서 노하우를 잘 되는 학원. 아니 뭐 초등학교 4학년인데 우리 학교 애들은 예를 들어 울산 포항의 삼산동에 첼시 아웃을 한 99명 있어요. 99명이 프로그램 하나 도구를 사용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다 중학교 단어를 한대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다 고등학교 단어를 한다는 겁니다. 원장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선생님 편협판이 뭐예요? 그러면 한글 뜻을 얘기해요. 그게 일이라는 겁니다. 애들이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분도 어휘 센터만 거기에 무슨 옥동이 서울로 다니면 대치동 같은 그런 교육 거리인데 거기다 어휘 센터만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도 그런 분한테 여쭤봤죠. 초등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 단어를 하냐. 근데 그분의 문제점이 걱정거리가 뭐였냐면 외부 애들이 우리 학원을 못 온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얘네가 왔다가 이걸 버텨서 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그냥 기가 죽어서 다음 달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너무 잘 돼서 걱정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볼때 기술적으로만 애들이 잘만 숙달되게 도와주면 아마 단어만큼은 우리 학원에서 저처럼 너 단어 했냐 안 했냐 숙제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 전 안 하거든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숙제 안 해갖고 온 애를 기억을 할 정도예요. 얘가 얼마 전에 숙제를 안 했다. 그러니까 다 해갖고 오니까는 얘가 안 해갖고 온 애는 기억을 할 정도로 애들이 다 해갖고 오거든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 학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휘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원을 익혀야 되는데요. 이 어원을 어떻게 익히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기존의 어원은 좀 버려버리십시오. 어원은 이제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애가 한 2만 단어 했다. 그럼 그때 뭐 하시고 그 이하의 수능 정도까지 한 10,000 단어, 15,000단어까지는 그냥 제 방법을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희도 학원에 반 정도 애들이 탭스 같은 거 봤거든요. 저희는 900점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애들도 한 12,000단어만 하면 수고 빼고요. 뭐 문제 없이 900점 정도 맞았으니까는 뭐 그 정도 선 이하다라고 하시면은 제 방법을 쓰시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어원을 익히게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선암기를 시켜야 됩니다. 라이트하우스를 보자마자 꼴등하는 녀석도 보자마자 선생님 보여요. 라이트와 하우스가 보여요. 이런 건 뭐냐면 걔가 이미 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얘기를 여기서 드리면 먼저 반드시 아이가 그 글자 덩어리를 미리 익혀야 보이고 구분되고 아 라이트 하우스구나 인식되고 이해되고 습득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학습 중에 아무리 훌륭한 어떤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설명을 하더라도 학습 중에 쭉 나열하는 것은 단순 정보일 뿐이고요. 지금까지 어원을 시도했는데 99% 실패하신 원장님들이 모두 단순 정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능률이랑 어휘 코칭 센터를 만들려고 지금도 얘기가 안 끝났어요. 했거든요. 연 30억이 나와야지 자기가 사업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30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준호 이사님이랑 얘기를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죠. 자, 능률복합표도 그분이 썼어요. 그 2차 선생님이랑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래머 존을 그분이 썼어요. 프리딕트가 있습니다. 능률복합 어원을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PRE 미리 쉬운 거니까 딕트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아이들의 어떤 학습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요 이제 프리딕트를 외워야 됩니다. 예언하를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연습장에 되고 PREDICT, PREDICT, PREDICT 외웁니다. PREDICT 거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하나하나 PREDICT 하나하나 외우는 정성스럽게 외우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7개인가요? 정성스럽게 외우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야야 바보야 야 이거 봐봐 이거 보면 이 PR이 덩어리야 덩어리 DICT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너가 PR이 DICT가 외우면은 요거만 알고 있으면 PR이 프리딕트는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잖아 라고 하지만 애들은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 지겨워 나 PR이 DICT PR이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래를 딱 봤더니 이렇게 써있는 거 각주로 PR이는 미리의 의미고 딕트는 말하다 의미예요. 아 지겨워 죽겠 나 이거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까지 또 외우라고 몰라 애들 실제로 무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죠. 야 이거 기억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전체가 따라오는데 애들은 이거도 외우고 이거도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학교를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거 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얘는 PREDICT 프리딕트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사님한테 솔직히 능률복합 어원책이 700만 원이 팔렸다고 하는데 걔네 싹 다 모아서 어원 50개 이상 아는 애들을 몇이나 있어도 갔냐. 보통은 자기가 만든 책이라 엄청 반박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제가 기술이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애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외워야 되는데 P자, R자, E자, D자, R자, C자,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상한 걸 외계어를 또 갖다가 더 외우라고 하니까 이런 거 외워서 빨리 점수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나와서 외우라고 하니까 애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능률복합 어원을 10번을 본들 걔를 데리고 네가 알고 있는 어원 써봐라라고 하면 거의 30개 이상 쓰는 애들 없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외우는 단어에서 이만큼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덩어리를 익히면은 이게 효과적이라는 걸 아는데 애들은 전체에서 이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익히면 이거 여기도 쓰이고 마치 뭐죠? 무슨 있었죠? 예, 이게 하나를 외우면 여러 가지에서 쓰일 수 있다는 걸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무시하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들한테 얘들아 저런 거 외워야 돼 라고 하면 아이들은 안 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아이들을 트레이닝을 통해서 보일 수 있도록 익힐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A, B 다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한번 보시라고 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이제 적었습니다. 똑같이 스펠링이 있고 스펠링이 있는데 A는 너무 쉽습니다. 보자마자 원장님들께서 아무리 안 보려고 하셔도 보이실 겁니다. 하우스, 선, 문 아래 트레인, 트리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범 man, with 이렇게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아무리 안 불러도 덩어리가 보일 건데 여기서는 덩어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외우게만 해주면 됩니다. 선한계에서 외우게만 해주면 되는데 자, 제가 처음에 작년 초창기의 과정은 이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어원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몇 개를 외워야 되느냐? 말부터 말씀드리면은 300개만 외우면 됩니다. 300개? 정말 300개를 외우면요 15,000단어까지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차고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도 사실 300개 잘 모르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도 스펠링 외우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 난 어려움이 없지? 난 어원 별로 몰라도 나는 스펠링 잘 외우는데 그것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애들은 300개만 익히면 걔는 차고 넘칩니다. 300개 플러스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내가 하루병 음절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 충분해. 영어 이거 1등급 받고 뭐 나중에 토익 900까지 맞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이상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이거를 먼저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희죽에 있는 그렇게 얘기하는 어원입니다. 부정하면 UN, DIS, IM, IR 이렇게 해서 외워라. 근데 저는 고등에 있었지 않습니까? 얘를 주면 애들이 잘 외워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애들이 알고 와요. 첫 번째는 저 학원을 가면 이런 걸 외워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와요. 그러니까 아예 그 학원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외우고 또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꾸역꾸역 잘 외워요. 그런데 학간도 강연하니까 실제로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저도 이거 외우라고 했다가 많은 원장님들이 실패하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극도의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0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300개를 적어드렸는데요. 이거 지금은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뭘 해도 잘하는 녀석, 열심히 하는 녀석은 이거 그냥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중하위권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단점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겁니다. 난 어원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원장님들의 공통적인, 교육자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이미 일단 한자 강박하는 데 빠져있다는 겁니다. 뭐만 하면 야 유에는 뜻이 부정이야. 이제 이 뜻이 막 나가는 거예요. 어만 하면 무조건 뜻을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겁니다. 저 그래서 어원책을 한자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소방차 해서 우리가 소방차를 외웁니다. 원장님께서 소방차를 익힐 때 야 이거 소자는 뭐고 방자는 무슨 뜻이고 차는 무슨 뜻이지?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말은 그냥 소자 글자 자체 소자 글자 자체 방자 글자 자체 차자 소라는 글자를 미리 익고 방차를 미리 익히고 그냥 소방차에서 앵앵 빨간 소방차를 생각해서 그냥 소방차가 되는 거지. 소방차를 잘 익히기 위해서 소라는 글자가 뭐고 방이라는 글자 즉 작을 소, 사라질 소, 본디소, 막을빵, 노을빵, 수레차, 무슨 차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국어를 배움에 있어서도. 그런데 영어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스펠링 잘하고 싶어? 영어 단어 잘하고 싶어? 한자 뜻 싹 다 외워. 이 얘기예요. 똑같은 말로 우리나라 애들 꼬맹이한테 소자를 지금 해야 되는데 얘를 배워야 되는데 너 소자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한자 뜻 다 외워. 너 re, re, 너 어원 외워야 돼. 뒤에 의미, 다시 의미, 강조 의미 싹 다 외워. 한자 뜻 싹 다 외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한테 그게 일리가 있지만 애들한테는 시작부터 즉 글자 하나 외우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 뜻을 다 외워야 되니까 애들은 터지는 겁니다. 야 DIS, 부정, 어휘의 뜻 다 외워. 이렇게 되니까 애들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원을 얘기할 때는 한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지금 태어난 애한테 한자부터 들이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튕겨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했던 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글자를 먼저 익혀야 됩니다. 소자, 방자, 차자 해서 소라는 글자, 방이라는 글자, 차라는 글자를 먼저 익힌 다음에 나중에 좀 크면 야, 소가 작을 소에 사라질 소에 이런 거야. 막을 빵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한자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참고사항으로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내용은 그겁니다. 어원을 가리키되 어원의 뜻은 빼십시오. 아까 제가 무시하셔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밑에 IMIT가 모방하다 이거 빼셔도 됩니다. 글자 순수 글자부터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 UN 알면 좋죠. 한자까지 알면 좋지만 처음에는 UN이라는 순수 글자 DIS, GEN, IM, IR 이런 식으로 해서 순수 글자 먼저 익히시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어원을 학습을 할 때 학원에서는 MOT 하면 야, 이거 동자야, 동자. 위에 뒤에 의미, 다시 의미, 강조 의미야. 이 밖에 의미야. 한자 뜻을 했으니까 애들이 기존의 단어도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한자까지 다시 얘기하니까 애들은 튕겨져 나가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뭐 메가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차는 음절 중심으로 아이들을 익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순수 동이라는 글자, 소라는 글자, 방이라는 글자, 길이라는 글자 이런 글자 먼저 익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따지면 MOT가 뭔지 움직일 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MOT라는 글자, R이라는 글자, E라는 글자 뭐 이렇게 R이라는 글자 이렇게 해서 글자 자체, 글자 먼저 익히고요. 얘가 이미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얘가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미 방이라는 글자를 알아요. 그러면은 야 이게 참고로 막을 빵자가 있단다 이렇게 하면 얘는 이미 방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막다의 의미가 있군요. 이렇게 애들은 자연스럽게 익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얘를 R이라는 걸 먼저 머리에 완벽하게 익혀놓고 2차로 이런 뜻이 있다, 이런 뜻을 알면 좋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을 하고 거의 뜻과 스펠링 자체가 같이 학습되는 경우는 거의 실패했으니까 원장님께서도 1차로 먼저 글자 자체만 UN이라는 글자, 뭐 DIS라는 글자 먼저 익히게 하고 그 다음에 야 네가 알고 있는 DIS는 부정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하시면 뭐 초등학교 그 하위권에 있는 아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뜻도 할 거예요. 뜻도 할 건데요. 저는 또 뜻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막상 별로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뜻을 알아도. 그래서 실제로 내가 되게 중시하는 거는요. 어원하면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글자 자체. 그러면 이게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저는 이렇게 뜻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면은 유용하지만 모른다고 불편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를 좀 알면은 좀 유용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저도 한자 잘 많이 몰라요. 한자 모른다고 해서 저는 글자 배우는데 크게 문제점 없거든요. 100% 똑같습니다. 100%.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어원의 뜻을 얘기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뜻을 갖고 유추해서 단어의 뜻을 유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지 연상법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 자체를 익히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여기서 좀 뒤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려요. 스킴입니다. 스킴. 어원적으로는 더러운 국물입니다. 어원은 무시하시고요. 내가 이걸 외워야 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계신 원장님들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나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되지? 한번 덩어리로 보시려고 하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럼 어떤 분은요, 이렇게 성이 김씨인데 김씨 플러스 S가 보여요. 어떤 분은 저는 SK텔레콤의 세뇌가 돼서 이렇게 SK가 항상 보여요. SKIL. 어떤 분은 SKL 이렇게 보여요. A, B, C, 1, 2, 3번 있습니다. 뭐가 정답이죠? 정답은 없어요. 내가 정답이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너무 뜻에 저게 더러운 국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SKIM에서 스킴이라는 저 글자 단어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한자가 뭐가 중요한? 소방차 하면 빨간 소방차가 중요한 거지. 그 한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